강원도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다수가 신천지 교도로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 자세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학 개강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한 신천지 해체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은 일찍부터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원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상당수는 신천지 교도로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은 특히 신천지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을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는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특히 확진자 중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와 그 가족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일반 주민이 집단 감염된 사례가 나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거죠. 불안하니까 최대한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원주에 있는 한 대학에선 기숙사 한개동 전체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숙사에 살던 한 학생이 지난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집회에 참여한 학생이 거주했던 기숙사만 지금 폐쇄를 됐고요. 국내 거주지가 있는 모든 학생들은 각자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되었고, 퇴사 조치한 그 이틀 전에 이제 이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서 남아있던 학생들은 되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던.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원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건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주시에는 신천지 12지파 중 하나인 빌립지파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2곳이나 있습니다. 각각 수백 명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단 전문가들 사이에선 원주 지역 신천지가 세력이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주가 아무래도 다른 도시들보다 크니까 원주를 중심으로 있는 거고, 젊은 친구들이 그 대학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좀 터전으로 삼았죠. 강원도가 진행한 신천지 전수조사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은 사명자 숙소라는 이름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숙소마다 몇 명이 거주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원주 일대에만 40곳의 신천지 숙소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대구 한마음처럼 전국 각지의 신천지 신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사는 곳들은 꽤 많을 거예요. 우선은 집에서 나온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임대료 같은 것들을 내기 힘드니 모여서 사는 경우들, 그리고 신천지 수뇌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모여 살아야 통제가 쉬우니까.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이 추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신천지 신도를 포함한 확진자와 이들과 접촉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특히 새학기 시즌인 3월은 이단들의 포교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강은 미뤄졌다고 하지만 새내기 신입생을 비롯해 대학생들이 이단의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매년 새학기 대학가에서는 이단들의 위장 포교가 기승을 부립니다. 설문조사, 동아리, 문화행사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면서 학생들을 유인해 포교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코로나 사태를 확산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단 세력에 대한 청년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단의 포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단들이 코로나19 감염증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우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생들은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접촉돼 있는 이단들은 훨씬 더 그들과 함께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교육들을 시작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청년들의 이단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도 학복협 이단 경계주의보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여기에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설명과 대학생들의 주의사항이 담겼습니다.
학원 선교단체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군과 캠퍼스 사역단체, 전문 선교단체의 연합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는 학원 선교단체,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전국 400여 대학의 캠퍼스 사역간사를 세울 계획입니다. 이들을 통해 이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청년들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걸 보면서 나는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보여요. 선교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캠퍼스와 군, 전문 선교단체, 지역 교회가 연합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캠퍼스에서 일하는 또 사역자들 그리고 그 자원들이 군대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캠퍼스로 온다든지 또 이러한 자원들이 다시 모여서 선교 단체와 연결이 되고 또 선교 단체에서는 그런 자원들이 현장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하고 바로 연결을 또 시키고 이렇게 될 때에 청년 자원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훈련된 청년들이 군에 올 때 교회들에서 힌트를 주면 이들을 중심으로 또 좋은 어떤 그 조합이 생겨서 계속해서 군 안에서 이런 선교적인 역량들이 발휘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생기는 거죠. 신천지의 주요 포교 대상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전략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신천지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사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한 신천지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건당국이 확산 초기부터 신천지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계속되는 신천지 측의 은폐와 거짓 정보 제공 등의 행동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신천지 관련 청원 개수만 5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목에 신천지를 포함시킨 더 구체적인 청원은 10일 기준 275건으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라는 청원은 20여일 만에 1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이 밖에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12개 집화장들이 당국의 방역 대책을 방해해 많은 시민을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되면서 향후 신천지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월드비전이 한국교회와 함께 국내외 빈곤아동을 돕는 2020년 미랄의 기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보호막 없는 취약계층 아이들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키트, 마스크와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의 제작과 대구와 경북 지역 긴급 지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 긴급 지원에 사용됩니다. 월드비전은 2천 가정의 키트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은 더욱 고립돼 간다며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대부분 교회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되는데요. 주일학교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사역단체인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와 어린이들을 위해 예배 영상을 한시적으로 공개합니다.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펜머스는 지난달 21일부터 해당 자료를 유튜브 채널 홀키TV와 예꼬TV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찬양과 설교, 예화 영상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게끔 제작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턴콰이어가 뮤지컬 영웅의 넘버 누가 죄인인가 커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로 인해 체포된 후 일본 법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를 밝히는 모습을 재현한 곡입니다. 유턴콰이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안중근 역을 맡은 김건 단장이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으로 시작돼 단원들의 앙상블과 콰이어가 이어집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튜브로 보는데도 현장감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눈물 날 것 같다. 또 현역 배우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 등의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유턴콰이어 이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바른 길로 유턴하자는 뜻이 담겼으며 유어 터닝 포인트의 줄임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며 주말 동안 100개국에서 보고한 코로나19 사례가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이번 사례는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될 수 있는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보고된 8만 명의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회복돼 퇴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는 4.15 총선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 요양소, 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콜센터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현실화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따르면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의 콜센터에서 지금까지 최소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단일 장소로는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겁니다. 콜센터는 사람들이 좁은 간격으로 앉아 입을 열고 말하는 과정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핵심 경로인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에 거주하고 있어 2차, 3차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면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고자 10일부터 한국에 마스크를 수출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지지하고 한국의 마스크 수급을 도와주기 위해 중국 측에서 10일부터 한국에 마스크를 수출할 계획이라며 1차적 물량은 일반 의료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 총 500만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인의 절반은 경조사에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근 경조사 참석 현황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7%가 경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고 경조금만 전달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참석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중 85.6%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없다면 대부분 참석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초대받은 경조사 가운데 연기 취소되거나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도 54.5%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급 지급 일정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 31일이었는데 올해는 열흘 이상 이른 2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급 지급 일정도 31일로 열흘 앞당겨집니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이날 안에 모두 돌려줄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별 상황에 맞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 코로나19 대응 TF팀은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4차 대응 지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차 대응 지침은 최근 발표한 3차 대응 지침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TF팀은 지방노회와 소형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예배와 관련해 각 노회에 맞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11일 4차 대응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은교회 지역 섬김 사역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은교회는 이번에 광명교회 등 10개 교회에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한배 담임 목사는 작은 정성을 모아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고난 중에 빠진 대구 지역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창립 22주년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 전액을 소외이웃을 위한 마스크와 라면, 연탄 등 긴급구호 물품 마련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구호 물품은 서울 백사마을과 강원도 원주 등 700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코로나19로 봉사자는 물론 후원도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어르신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창립 행사 예산을 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당회가 부목사의 코로나 확진 판정 뉴스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확진자로 알려졌던 부목사는 재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명성교회는 단 한 명의 의심 환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회는 부목사의 양성 반응은 불과 4일 만에 1차, 2차 재검진 과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250여 명 역시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단 한 명의 의심 환자도 없다며 명성교회와 신천지를 연관짓는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인 보도기사에 대해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